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자,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은 우리 3단원 일곱 번째 시간, 이번에도 역시 티볼 시간이고요. 자, 티볼의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티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티볼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배우고 나면, 그래요. 나중에 실제로 티볼 시합을 할 때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더 재밌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역시 선생님이 만든 영상은 선생님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 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외웠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을 믿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작하기 전에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준비해 주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송구, 공 던지기와 포구, 공 받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더 전 시간에는 타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주루 플레이,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루 플레이를 하는 공격팀을 또 우리 수비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웃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주루 플레이는요. 자, 타격을 하는 홈베이스, 그리고 1루, 2루, 3루,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간 주자가 홈베이스까지 돌아 들어오면 그것이 점수예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면 1점, 두 명이 들어오면 2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급하다고 해서 내가 멀리 쳐놓고서 1루 안 밟고 2루로 바로 가면 안 돼요. 항상 1루, 2루, 3루를 순서대로 밟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자로 나간 후에 베이스에서 타자가 볼을 타격하기 전에 리드를 해선 안 돼요. 베이스를 밟고 있어야 됩니다. 타격하기 전까지. 우리 야구를 좀 많이 본 친구들은 주자가 리드하면 투수가 리드하는 주자에게 견제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티볼에선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티볼의 기초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슬라이딩이 없죠. 슬라이딩이 없어서 어, 그냥 거기에서 바로 못 멈추고 지나가도 어, 괜찮습니다. 지나가도 내가 다음 루까지 달려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1루에 있던 주자였는데 2루까지 막 달려가다 보니까 2루 베이스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2루로만 돌아오면 태그를 해도 아웃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간 다음에 다시 3루 쪽으로 뛰려고 하다가 돌아오면 그때는 만약에 수비수에게 걸리면 아웃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이스를 밟는 법. 베이스를 잘못 밟으면 부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 발목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이스 앞 약간 오른쪽을 왼발로 밟고 지나가면 좋아요. 왼발로 밟고 지나가야 내가 1루 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야 수비수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루는 수비용 베이스와 수비수용 베이스와 주자용 베이스가 따로 있다는 것 그때 설명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억지로 수비수용 베이스를 밟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의 발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타격을 하고 1루까지만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멀리 잘 쳐가지고 2루까지 막 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그죠?
직각으로 이 선을 따라서 달리다가 갑자기 90도로 팍 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자가 만약에 주루로 실수했을 경우에는 우리 팀에게 어떤 대가가 있는지, 베이스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베이스를 하나라도 밟지 못했다면 가서 아웃시킬 수 있어요. 어, 이 주자 만약에 어떤 선수가 멀리 쳤어요. 그래서 타자가 1루를 돌아서 2루까지 막 달려가서 2루에 도착해서 세이브이 됐는데 가만히 그걸 지켜보던 1루수가 아까 저 타자 주자 1루 제대로 안 밟고 지나갔어요. 공 1위로 주세요 하면 1루에서 아웃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럼 그 타자는 아웃인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런데 내가 한번 지나간 베이스는 다시 돌아와서 또 찍고 가도 돼요. 또 찍고 가도 된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비수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비수가 주자를 아웃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 아웃,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 아웃이에요. 자, 포스 아웃은 뭐냐면요. 그냥 그 주자가 베이스에 오기 전까지 공이 먼저 베이스에만 오면 그 주자는 아웃이에요. 그걸 우리는 포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타자 주자를 타자 주자가 아니고요. 주자를 바로 그냥 베이스에서 아웃시켜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공만 빨리 잘 받으면 돼요. 베이스를 밟고 있으면서 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이제 포스 플레이냐면 주자가 1루, 2루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주자가 1루, 2루에 있다는 건 타자가 딱 쳤어요. 그러면 이 2루 주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3루로 무조건 가야 되죠. 1루 주자는요? 2루로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 2루 주자는 1루 주자가 2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되죠. 그 1루 주자는요. 타자가 1루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주자를 비워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주자가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나의 뒤에 있는 주자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포스 아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공이 먼저 베이스에만 도달하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뒤에 오는 사람이 아웃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뒷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도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네, 태그 플레이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자가요 1루 2루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자가 1루 2루 상황에 있었는데 타격을 딱 했어요. 근데 그 타격한 공이 1루수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루수가요 베이스를 밟았어요. 1루 베이스를 밟았어요. 그럼 1루 베이스를 밟는 순간 누가 아웃된 거죠? 1루 주자가 아웃되는 게 아니고 타자 주자가 아웃되는 겁니다. 타자가 달려 나오던 타자가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1루 주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자 주자를 위해서 내가 1루를 비워줄 필요가 없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루수가 1루를 밟은 다음에 2루로 던졌어요. 그럼 2루에 공이 갔으니까 그 1루 주자는 바로 아웃인가요? 아니죠. 그 1루 주자는 태그아웃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루 주자가 왔다 갔다 해서 1루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거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해 안 되더라도 포스 플레이라는 건 그냥 주자가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 베이스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공이 그 주자보다 베이스에 먼저 가면 아웃이다. 이걸 우리는 포스 아웃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포스 아웃이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무슨 아웃이었죠? 네, 맞아요. 태그 아웃이에요. 태그 아웃. 태그는 뭐냐면 터치해서 아웃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공 잡은 손으로 주자를
쳐야 돼요. 공 잡은 손으로 주자를 쳐야 돼요. 자, 주자를 탁 쳐줘야 아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공을 들고 있는 손으로 태그해야 아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은 손에 들고 있는데 빈 글러브로 태그했다? 아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글러브에다 공 들고서 막 쫓아가다가 아, 저 선수 너무 도망가는 저 선수 얄미워서 내가 공 안 들고 있는 그냥 빈 손으로 쳤어요. 아웃 아니에요. 분명 반드시 공이 있는 손으로 어, 건드려야 아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태그 아웃입니다. 태그 아웃.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합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좀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수비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상황을 그려주고 그 상황에 맞는 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보여줄 테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루와 2루의 주자가 있고요. 타자가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쳤네요. 자, 그래서 타자는 출발을 했고요. 치고 나서 1루 주자도 출발하겠죠? 그리고 2루 주자도 출발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공을 누가 잡았을까요? 그렇죠. 3루수가 잡았어요. 그러면 3루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오는 선수를 쫓아가서 태그아웃 하면 될까요? 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왜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타자가 오기 때문에 1루 주자는 1루를 비워줘야 되고요. 1루 주자가 2루로 오기 때문에 2루 주자는 2루를 비워주고 3루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려오고 있는 2루 주자는요. 태그아웃이에요? 포스아웃이에요? 그렇죠. 포스아웃이에요. 그러면 2루 주자가 가야 할 3루 베이스에 뭐가 먼저 도착하면 됩니까? 공이 먼저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포스아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잘 보세요. 자, 타자가 치고 달려가죠. 1루 주자도 달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2루 주자도 역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공을 잡은 3루수는 타격하는 공을 잡은 3루수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루 베이스를 밟고 그 다음에 2루로 던져서 1루 주자를 아웃시키던가 아니면 3루를 밟고 1루로 던져서 1루 주자를 아웃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두 명을 아웃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달려오는 3루 주자를 3루를 향해서 달려오는 2루 주자를 내가 쫓아가서 태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포스아웃 상황인지 태그아웃 상황인지를 수비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3루수가 주자가 1루와 2루에 있고 자 타자가 만약에 내 앞으로 공을 치면 나는 그걸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3루 베이스를 밟고 바로 1루로 던져서 아웃시켜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도.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이번 상황은 아까 상황이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주자가 2루에만 있어요. 자, 주자가 2루에만 있습니다. 자, 타자가 딱 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3루 쪽으로 갔어요. 자, 그럼 3루수가 공을 잡았겠죠? 그러면 3루수가 그래, 아까 같은 상황이니까 좋아. 내가 3루 베이스를 밟고 바로 1루로 던져야겠다. 그러면 아싸, 2루 주자와 타자 주자 다 아웃시켰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이 상황은 뭐예요? 2루 주자는요. 내가 3루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죠. 이건 여러분 주자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왜 안 가도 돼요? 1루에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루에 주자가 없으니까 2루로 와야 되는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루 주자는 2루 베이스를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이 3루 쪽으로 갔네. 3루 쪽으로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안 가야지 하고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자가 있고 이루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요. 타자가 딱 쳤습니다. 3루수가 공을 잡았죠? 타자 주자는 1루로 달립니다. 그러면 2루 주자는 출발을 하다가 일단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3루 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1루로 던지려는 척을 하겠죠. 혹은 던져도 되고요. 그러면 던지려는 걸로 알고 만약에 2루 주자가 다시 1루 온다. 그럼 그때 얼른 쫓아가서 아웃시켜도 되죠. 아,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상황에서는 2루 주자는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그렇죠. 3루수가요. 1루로 공을 정확히 던지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자신 있으면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던지겠거니 하고 미리 생각하고서 달려가다가 3루 주자 3루수한테 이렇게 태그아웃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머릿속으로라도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비수들이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중계 플레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은 알아봐야 돼요. 중계 플레이는 뭐냐면요. 내가 한 번에 멀리 던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목표 지점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견수가 공을 잡았는데 홈까지 던져야 된다. 본루까지 던져야 된다. 한 번에 던지기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내야수 중에 누구 한 명한테 세게 던져주고요. 그 공을 받은 내야수가 다시 본루수한테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선수는 누구예요? 내야수겠죠. 저 외야에서 공 던져달라고 손 들고 있는 거죠. 나한테 던져. 그리고 받아서 바로 본루수한테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중계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볼게요. 자, 타자가 있고요.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인데 타자가 딱 쳐가지고 중견수 앞에까지 외야까지 공을 쳤어요. 그러면 멀리 갔으니까 2루 주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타자 주자는 이렇게 달려나갈 것이고요. 2루 주자는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홈 쪽으로 본루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공을 잡은 제2 중견수는요. 어깨가 내가 강해서 홈까지 바로 집어 던질 수 있다면 좋아요. 저 홈으로 들어가는 주자, 본루로 들어가는 주자 잡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던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본루까지 던질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본루까지 내가 던지겠다고 높게 던지면 공이 날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그럼 이 제1 중견수는 공을 받은 다음에 바로 던질 준비를 하고요. 이 제1 유격수는요. 어디로? 공을 던지는 지점으로 나가서 공을 여기로 줘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음, 선수처럼 이 여자 선수처럼 여기 하고 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2 중견수는 제1 유격수에게 공을 던져주겠죠? 그러면 또 이 제1 유격수는 그 공을 받아서 바로 어떻게 해? 이렇게 본루 쪽으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 본루수도 그 공을 받으러 나와야겠죠. 나와서 본루로 그러니까 홈베이스로 들어오는 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포스 아웃이에요, 태그 아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포스 아웃입니까? 태그 아웃입니까? 네, 그렇죠. 태그 아웃이죠. 왜? 이 지금 본루로 들어오고 있는 주자는 어디에 있었던 주자죠? 2루에 있었던 주자죠. 그럼 1루에는 아까 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루 주자는 만약에 3루를 돌아서 본루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지금 중견수랑 유격수 사이에 중계 플레이가 잘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3루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럼 그냥 3루에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중견수와 제1유격수와 본루수만 움직이면 되고 나머지 수비수들은 다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뭐냐면 여기서 이 3루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백업 플레이라고 하는데 뒤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유격수가 잡아서 이렇게 좀 약간 잘못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못 던지게 되면 공이 뒤로 나가게 되면 이 타자 주자도 또 멀리까지 가겠죠. 2루도 돌아 2루까지 갈 수도 있고 막 3루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2루에서 출발해서 3루를 돌아서 본루로 돌아오는 이 주자는 만약에 못 잡더라도 이렇게 잘못 던져진 공을 3루수가 여기 와서 공을 제대로 잡았다면 타자 주자가 1루를 지나서 2루, 3루까지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점수를 덜 줘야 이기잖아요. 우리가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점수를 덜 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팀이 아무리 15점, 20점을 냈어도 상대 팀한테 21점, 22점 주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비의 중요성. 그래서 이 경기 중에는요, 주자의 상황, 그리고 지금 공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의 상황, 그리고 포스 아웃이냐, 태그 아웃이냐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 주자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3루수가 지금 본루수 쪽으로 달려왔죠? 그러면 3루는 비워져 있네요. 그럼 이 3루는 누가 챙기러 와야 됩니까? 그렇죠. 좌익수가 챙기러 와야 돼요. 좌익수가 일로 들어와서 3루 베이스에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타자 주자가 막 2루, 3루까지 막 가지 못하는 거죠. 3루가 비어져 있다면 그냥 달려가겠죠. 어차피 공을 던져서 잡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들을 다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수비의 기본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포구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할게요. 자, 포구를 할 때 글러브의 모양 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포구 자세와 잘못된 포구 자세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땅볼을 받을 때는 무릎을 너무 안쪽으로 굽히거나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공이 와서 내 글러브의 바깥쪽을 맞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뜬 공을 잡을 때 이렇게 내 너무 눈앞에 글러브를 놔두거나 공이 오기도 전에 글러브를 너무 쭉 뻗어준다 그러면 잘못할 수도 있다. 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어, 내야 땅볼을 받은 상태에서 포구에서 내가 송구하려면 어느 쪽 발이 먼저 나가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연습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외야에 있거나 혹은 내야에 있을 수도 있죠. 내야수도 공을 뒤로 달려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높게 떴는데 그 공이 내야수와 외야수 중간 지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뒤로 달려가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공을 확인하면서 내가 달려간다. 뒤로 뒷걸음질이 아니라 공이 날아가는 쪽으로 공이 날아갈 떨어질 것으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내가 얼른 달려간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야구 선수가 뒷걸음질 치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은 머리로 공을 받아버리는 받은 게 아니죠. 공이 머리에 와서 맞는 그런 사고. 사실은 그때는 막 옆에 있는 선수들 웃었지만 진짜 그 공이 만약에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선수는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 한마디 또 역시 기억하는 거 재밌게 하려면 연습하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자. 어, 만나서 함께 직접 운동장에서 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의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선생님의 설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